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늘도 대법원 전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평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지금 어제 그저께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고 또 다음 결연대 언제가 될지. 옛날에 이재명 선거법 2019년, 20년, 특히 2020년에 이재명 선거법은요, 그때도 그 전합의체로 갔잖아요. 그때는 한 번 심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고해가지고 28일 만에 끝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벌써 두 번 심리했습니다. 앞으로는 몇 번 정도 더 전합의체를 하고 언제 선고할지. 최소한 4월 중으로 한 두세 번 더 하고 5월 초에는 선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촛불행동이나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촛불행동에서 조금 전에 대법원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왜 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느냐. 결국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파기, 자판, 스스로 대법원에서 판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사법 시스템으로 이재명이 자격을 박탈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촛불행동에서 완전히 개 난리를 치고 있네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더 여민이라는 단체에서 왜 이런 식으로 빨리 재판을 진행하느냐. 이런 식으로 오늘 오전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자들은요, 촛불행동이나 그 다음에 민주당의 더 여민, 이 자들은 앞뒤가 안 맞는 게 무죄를 확신한데, 그런데 또 빨리 한다고 막 탄핵해야 된다고 난리를 쳐. 아니, 무죄를 확신하면 빨리 무죄 받으면 좋잖아.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또 왜 이렇게 빨리 재판하냐고 막 줘야 돼, 탄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논리가 전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러 현직 판사들, 법조인들을 한번 직접 제가 취재라기보다는 직접 한번 쭉 여쭤봤습니다. 동료들도 있고, 그 다음에 후배 판사도 있는데, 제가 10명 이상, 한 10여 명 정도 판사들한테 어떻게 될 거냐. 왜 판사들은 기본적으로는 약간 정치에 대해서는 중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예상하느냐. 이렇게 한 10여 명 이상 한 번에 쭉 제가 전화나 직접 만나서 또 식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대 몇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예상하느냐. 대부분 제가 만나본 판사들은요, 대부분 이런 건 처음 봤대. 저도 처음 보니까. 이런 거는 자기도 판사하면서 부에서 바로 직권으로 전합의체로 가서 이틀 간격으로 심리하는 건 처음 봤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예상하느냐.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봤죠. 여쭤보니까 법리만 보면요. 이건 솔직히 법리만 보면 이거는 유죄가 맞거든요. 세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차라리 검사 상고를 기각해가지고 무죄가 확정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유죄 취지로 하되 파기 환송시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직접 유죄로 파기 자판.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이 되거든요. 세 가지 경우인데, 제가 10여 명 만나본 바로는 가장 많은 게 거의 압도적으로 7, 8명 정도가 파기 환송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오히려 무죄란 사람은 한 명, 그 다음에 파기 자판도 한 명, 나머지 7, 8명이 전부 다 파기 환송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무죄는 좀 어렵다.
아무리 봐도 이게 2심에 이게 무죄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럼 앞으로 이게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는 없애야 된다. 판사들도 판사 이전에 한 사람의 유권자 국민으로 자기들도 매일 TV나 방송 보면 정책이 뭔지 다 알잖아요. 거기 보면 이재명이가 국감할 때 백현동이 판넬까지 만들어가지고 거짓말 했거든요. 판넬까지. 혁신도시 특별법 때문에 국토부가 압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직무유기 했다. 이 새빨간 법 자체가 안 맞거든요. 혁신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이걸 판사들은 다 알잖아. 그러다 보니까 2심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성진 판사 평판이 너무 좋아. 선비형 판사래. 선비형. 그러니까 1심에 한성진 판사 평판도 좋고요. 따라서 무죄는 아무리 봐도 어렵다. 왜냐하면 기존에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한 수많은 판례가 있거든요. 이재명이가 무죄를 대법원에서 전화배치해서 무죄하면요. 앞으로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는 없어지거나 처벌이 불가능할 겁니다. 실제요. 옛날에 판례들 보면 예를 들어 진짜 옛날에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 자기가 국회의원이 어떤 자기가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오토바이 이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실제 그게 아니다. 사소한 거짓말들 많이 있잖아요. 이륜 자동차는 못 들어가고 그냥 일반 전용 도로 이럴 수 있거든. 그런 가지고 무효된 게 많아요. 옛날에 남양주에 최민이라고 거기도 자기가 누구 도지사 만나고 확인된 것처럼 해가지고 당선 무효 못 나오잖아요. 형량이. 옛날에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가혹하다 할 정도로 거짓말 가지고 당선 무효되거나 한 게 상당히 판례가 많아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엄청난 거짓말 해버렸잖아. 백현동은 김인섭이 로비에서 4단계 올라온 걸 숨기려고 완전히 국가기관을 명예를 훼손해서 국토부의 협박이다.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법안, 혁신도시특별법 이런 이야기를 하니 이걸 전화배치해서 이걸 무죄로 판결문 쓰기 어렵죠. 이거 써버리면 앞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판사들은 무죄는 어렵다 이렇게 봐요. 자, 그리고 파기 자판은 어떠냐? 판사들은 파기 자판은 또 자기들이 본 적이 없대 거의. 왜 그러냐면 주로 파기 자판이 어디서 많이 하느냐면요. 예를 들어 마약 같은 사건에서 요즘에 마약이 많이 논란되잖아요. 마약 사건에 교육을 이수를 시키는데 법에는 근거 없는 게 있고 이수를 시키면 안 되는 걸 시키다든지 또 이렇게 반대 경우 있잖아. 이렇게 사소하게 법률을 잘못 적용한 거 이런 거는 살짝 파기자판에도 이렇게 법을 바로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기자판이라는 거는 보통 2심에서 법을 착각해가지고 뭔가 빠뜨리거나 넣어버린 이런 경우에 아주 이례적으로 하는데 과연 이런 사건을 파기자판 형량까지 정하는 게 가능할까? 물론 1심에서 형량이 있고 2심에 무죄 있으니 태결하면 된다. 가능하다는 사람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대부분에게 파기 환송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10여 명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무죄하고 파기 자판은 한 명씩. 그 다음에 대부분 7, 8명이 파기 환송하지 않을까. 이렇게 첫째 예측을 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파기 환송하면 대선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파기 환송하면 고등법원이 또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니까 또 고등법원의 형량을 정해가지고 결론 내리고 유죄로 또 이재명이가 상고하면 대법원에 한 번 더 2번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6월 3일까지는 어렵지 않냐?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또 제가 판사 한 10여 명 되니까 다 물어봤죠. 그러면 그 재판이 중단돼야 되느냐? 그러면 이미 대법원에서는 유죄라고 파기환송했는데 재판이 중단돼 버리면 파기환송이 무슨 의미가 있냐? 대통령 이재명이가 되면 중단되느냐? 물어봤더니 그거는 만장일치입니다. 이게 만장일치예요. 제가 물어본
10명의 판사들은요, 전부 다 대법원에서 파기해서 환송했으니 당연히 그 취지에 맞게 고등법원이 다시 재판하고 그러면 이게 다시 올라오고 재판은 중단 안 되고 계속 돼야 된다. 돼야 된다. 이게 100%입니다. 100%입니다. 이재명이는 뭐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한 명도 없어요. 판사한테 물어보면 한 명도 없어. 왜 없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법원이 파기해서 환송했으면 유죄라는 거 아니야, 거의. 그럼 원래는 후보 안 내야지. 근데 나와가지고 됐다 해서 그러면 파기 환송 시켰는데 그 재판이 스톱돼 버린다?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거는 이제 정인도 필요 없고 형량만 정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파기 환송이 되면 그거는 이제 뭐 충분히 그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걸석 재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거법은. 이재명이 안 놓으면 중요한 게 선거법은 한 번 안 놓으면 이게 걸석 재판이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가 대통령 되가 안 놓도 강제로 끌고 올 필요 없습니다. 선거법은 633. 따라서 이제 이거 한 번 안 놓으면 그다음부터 이게 걸석 재판으로 형량을 정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 오는 거죠. 이렇게 예측하는 게 이건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리해보면 실제 그 대법원에서 지금 아주 이례적으로 빨리 하는데 어떤 결과가 예상되느냐. 크게 그 대법원의 그 상고기가 무죄 확정이죠. 그 다음에 파기환송, 파기자판 세 가지가 있는데 오히려 무죄랑 파기자판은 한 명씩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이제 그 대부분은 파기환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이게 두 번째 파기환송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선거법은 걸석재판도 가능하니까 당연히 그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환송했으니까 중단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고등법원에서 재판해가지고 대법원의 재판은 중단되지 않고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그 판사들의 압도적 의견이다. 이건 100%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그 파기자판을 주장하는 게요. 원래 이재명이가요. 1심에 유죄받고 2심에 무죄가 될 확률이요. 확률이 2%입니다. 1심에 유죄받고 무죄가 될 확률이 2%예요. 이재명이가. 근데 이거 2% 확률을 뚫고 무죄가 됐잖아. 근데 이거 파기자판을 하는 거는 그래도 2%는 넘을 거예요. 민사까지 합치면 5%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형사에서는 뭐 1% 미만, 0.75 뭐 이런 이야기 하긴 하는데, 그러게 일본에서는 거의 50% 가까이 파기자판하고 있고, 우리 법에도 파기자판하고 있고, 이번에 이거 지기현 부장이 구속 취소도요. 이거 몇십 년 동안 이제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파기자판도 얼마든지 우리가 전부 다 모든 게 처음 보는 일이잖아요. 이재명처럼 이런 범죄자가 대법원 선고 앞두고 그 출마하는 것도 처음 보잖아요. 아니 12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놈이 출마하는 거 봤습니까? 모든 게 사상 초유 처음 보는 거니까 파기자판도 그 드문 일이긴 하지만 법리에 맞다. 형소법 396조에 보면 증거조사 끝나면 파기자판이 할 수 있습니다. 법리에 맞고 또 한 번도 안 가본 길도 아니고 실제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파기자판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 뭐 저는 파기 환송만 시기도 그게 유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이는 사퇴해야 된다. 파기 환송만 돼도 이재명이는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파기 환송돼도 재판이 대선 지나도 중단되지 않는다. 파기 환송했는데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재선거를 해야 된다. 재선거. 그러면 다시 한번 대선 어겐, 재선거, 대선 어겐, 다시 한번 재선거 하면요. 그러면 얼마나 쓸데없는 국력 낭비입니까? 그래서 대법원이 모든 걸 감안해서 저는 한 번도 안 가본 길도 아니고 또 파기 자판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 반드시 파기 자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판은 만에 하나 파기 환송하더라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촛불행동 또는 더민주 지금 난립니다. 촛불행동도 대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하고요. 그 다음에 더민주는 오전에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해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서두르느냐. 그러기에 파기 자판이 말도 안 된다. 대법원은 정치 개입하지 마라. 온갖 협박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촛불행동 이런 식으로 법원을 압박하면 안 되고, 그러기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황당한 게 그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또 이게 그 재판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논리 모습입니까? 아니 무죄를 확신하면서 재판을 빨리 한다고 난리야. 아니 633이 빠르냐고. 빨리 해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이게 빨리 하는 게 난리냐고. 말도 안 되는 게 그 민주당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저는 곧 5월 초에 어떤 결론이 나온다. 뭐 저는 어떤 결론이 따르지만 상당히 그 파기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파기 양성이. 이게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견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